35-2탄 실기 45문제 보실게요. 36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오른쪽 편마비 그러면 어디를 잡고 있어야 돼요? 오른쪽을 주먹을 쥐고 이 문제를 읽으셔야 돼요. 자, 1번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눕힌다. 이 왼쪽에 베개나 쿠션을 받쳐준다. 3. 사례가 들리면 물을 마시게 한다. 4. 국물로 목을 축인 후 밥을 먹인다. 5. 식후에 입안 왼쪽에 찌꺼기가 있는지 확인한다. 네, 4번이죠. 자, 오른쪽이 마비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느 쪽으로 눕혀야 돼요? 건강한 왼쪽으로 눕혀야 되고 불편한 오른쪽에 베개나 쿠션을 내주고요. 사례가 들리면 뭔가 먹는 행동은 멈춰야 돼요. 먹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식후에는 불편한 게 어느 쪽이에요? 오른쪽이죠. 그래서 입안에 오른쪽에 음식 찌꺼기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주는 거는 어디로 줘요? 먹는 거는 건강한 왼쪽으로 준다. 이 문제는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아주 단골손님. 37번 연하곤란이 있는 대상자의 경관 영양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상머리를 올려 대상자를 앉혀준다. 2. 구토를 하면 영양액 주머니를 올려준다. 3. 영양액을 체온보다 낮은 온도로 준비한다. 4. 청색증이 나타나면 영양액 주입 속도를 늦춘다. 5. 주입 중 영양액이 역류되면 비위관을 제거한다. 몇 번이에요? 1번. 네, 1번이죠. 경관식이 우리가 반자위라고 그러죠. 반자위. 반자위는 언제 해주냐? 숨이 찰 때, 숨 찰 때, 또 식사할 때, 세수할 때, 경관시기를 넣어줄 때, 이때 다 앉혀놓고 식사가 끝난 후에는 30분간 앉혀둔다 그랬어요. 그래서 경관영양을 할 때는 침상머리를 올려 대상자를 앉혀준다 그러면 맞죠. 구토를 하면 영양액 주머니는 어떻게 해요? 잠그고 보고한다. 그리고 영양액은 온도가 어느 정도라고 그랬어요? 체온 정도로 한다. 체온보다 낮으면 안 돼요. 차가우면 통증, 너무 빨리 주면 설사나 탈수, 그쵸? 청색증이 나타나면 구토하는 거랑 똑같죠. 이게 기도로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양액은 잠그고 보고한다가 되는 거고 주입 중에 영양액이 역류돼도 잠그고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38번 안약을 점적할 때 코 안으로 약이 흘러내려가는 것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비루관을 지그시 눌러준다. 2. 상한검 안쪽에 꺼즈를 내어준다. 3. 점적 중간에 눈을 깜빡이게 한다. 4. 멸균솜으로 눈 바깥쪽을 눌러준다. 5. 하부 결막낭 4에서 5cm 위에서 점적한다. 정답은 1번이죠. 이 안약 중에서 물약이 있고 연고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코 안으로 약이 들어간다는 거는 뭐예요? 물약인 거죠. 이게 물약. 물약은 여기 비루관을 눌러줘서 코 속으로 들어가는 거를 막는다 그랬죠. 근데 놓는 위치는 하부 결막낭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위에서 물약이니까 1에서 2cm 위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연고는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2cm를 짜주는 거고요. 요거는 1에서 2cm 위에서 점적한다. 그럼 맞죠? 39번 많은 양의 알약을 복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잘게 쪼개어 먹인다. 2. 두세 번으로 나누어 먹인다. 3. 물로 한꺼번에 녹여 먹인다. 4.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 먹인다. 5. 숟가락에 담아 입안 깊숙이 넣어 먹인다. 정답은 2번이죠. 이게 알약일 경우에만 두세 번에 나누어 먹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알약이 아니라 가루약이다 나오는데 거기에 두세 번으로 나눠 먹인다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가루약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루약 그러면
숟가락에 물로 녹여서 먹인다예요. 알약은 두세 번에 나눠 먹인다.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알약의 용량이 많으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두세 번에 나누어 먹인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40번 정맥 주사를 맞고 있는 대상자가 주사 부위가 붓고 아프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주사 바늘을 제거한다. 2. 수액 조절기를 잠근다. 3. 주사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4. 주사 맞는 팔을 심장보다 높게 한다. 5. 부어오른 부위를 알코올솜으로 눌러준다. 정답은 5번은 뺀다는 얘기예요. 빼지도 않고 그냥 알코올솜으로만 부은 곳을 누른다가 5번이에요. 몇 번이에요? 주사 부위가 부었고 아프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잠그고 보고한다. 수액 조절기가 주사 부위가 붓고 아프다는 거는 새고 있다는 거예요. 주사가. 그러면 일단 잠그고 그 다음에 잠그면 더 이상 안 들어가죠. 그래서 잠그고 보고한다예요. 보고한다 안 써있어도 이거는 보고한 거예요. 보고. 주사 바늘은 선생님들이 제거하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이거는 알코올솜으로 눌러주는 거는 주사를 간호사가 제거를 해줬어요. 그러면 비비지 않고 알코올솜으로 눌러준다. 이유는 뭐예요? 예, 피멍이 들기 때문이다. 그쪽으로 시험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문제가. 41번 침대에 누워있던 대상자가 화장실에 간다며 일어나 앉더니 어지럽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찬물을 마시게 한다. 2. 기저귀를 채워준다. 3. 이동변기를 사용하게 한다. 4. 서둘러 화장실로 데려간다. 5. 잠시 침대에 앉아있게 하고 지켜본다. 정답은 5번이죠. 이렇게 화장실에 간다고 일어나 앉았을 때 어지러운 증상이 뭐예요? 기립성 저혈압 증상이에요. 그래서 뭐 식은땀 흘리고 울렁울렁하고 어지럽다고 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잠시 앉아있게 지켜보는데 이거는 그냥 어지럽다고만 한 거예요. 그런데 식은땀 나고 토하려고 하고 이러면 빨리 원래대로 눕히고 보고한다가 답이에요. 42번 간이변기를 사용하여 침상에서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가 스스로 변기 위에 앉게 한다. 2. 열탕으로 소독할 수 있는 변기를 사용한다. 3. 변기 놓을 자리에 젖은 수건을 깔아 놓는다. 4. 침대를 평평하게 하여 배에 힘을 주기 쉽게 한다. 5. 변기를 침대 난간과 90도가 되게 놓은 후 대상자를 앉힌다. 정답은 2번이죠. 간이변기는 침대에 누웠을 때 대주는 변기가 간이변기예요. 그래서 저 침상 위에 스스로 앉을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내려와서 화장실 가겠죠. 저 위에서 쪼그리고 앉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틀리는 거고 이거를 쇠로 됐거나 플라스틱으로 되는데 이거는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소독을 하는데 만약에 변기가 찌그러져요. 그리고 물병도 뜨거운 물 담으면 막 우그러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변기는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뜨거운 열기를 이렇게 뜨거운 물을 벗을 때 모양이 변형이 안 되는 그런 열탕으로 소독할 수 있는 그런 변기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변기 놓을 자리에는 젖은 수건이 아니라 뭐예요? 여기에 방수포를 깔아야 되는 거죠. 방수포. 젖은 수건을 깔아 놓는 게 아니라 방수포를 깔아야 되고요. 또 간이변기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방수포 깔고 간이변기 대주고 어떻게 해? 침대를 평평하게 놓으면 배에 힘을 못 주니까 상체를 올린다 그랬어요. 근데 상체를 올려놨는데 대상자가 안 마렵다 그래요. 마렵다고 해서 앉혀놨는데 그런 경우에는 변이가 생기면 다시 시도한다가 답이에요. 변을 넣을 때까지 앉혀둔다 이러면 이 엉덩이 관절 쪽에 무리가 가요. 변기 대주고 다리 똑바로 핀 상태에서 그러고 앉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넣지 않는다 그러면 변이가 다시 생기면 그때 다시 대준다가 답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누워서 보낸 이 변기를
침대 난간과 90도 되게 하고 대상자한테 앉힐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변기는 간이 변기를 내줄 때는 반드시 이거는 복지연구 쪽에 나와요. 반드시 누운 상태에서 대어준다 이렇게 나와요. 누운 상태에서 대주고 그러니까 대상자가 협조가 되면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세워서 대어주고 만약에 협조가 안 돼요. 그러면 옆으로 돌려 눕혀서 변기를 대고 다시 원래대로 눕혀야 되겠죠. 둘 다 변기 가운데가 항문이 변기 가운데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43번 이동 변기를 사용하여 배변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배변하는 동안 계속 말을 시킨다. 2. 이동 변기에 앉혀 양쪽 발을 들게 한다. 3. 대상자 손에 변이 묻어 있으면 손소독제로 닦아준다. 4. 이동 변기를 침대보다 높게 두어 대상자의 이동을 편하게 한다. 5. 밖에서 기다려주길 원하면 문 밖에서 대상자의 상태를 살핀다. 정답은 5번이죠. 배변하는 동안에 말을 건네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계속이 아니라 중간중간 말을 시킨다. 뭐 때문에 그런다 그랬어요? 대상자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서. 대상자가 변비가 있고 혈압이 있는 사람들은 힘주다가 뇌혈관이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말을 시키는 거지 계속해서 말 시키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힘 줄만한 말 시키고 그러면 나오질 않아요. 또 이동 변기에 앉혔을 때는 양쪽 발의 발바닥이 바닥에 닿아야 돼요. 이거 무릎이 90도가 돼야 돼요. 90도가 돼서 바닥이 어쨌든 발이 나오면 발바닥 전체가 닿아야 된다는 거예요. 발가락 끝이 닿는다 그러면 틀려요. 그리고 우리가 높이가 나온다 했죠. 높이 문제. 이동 변기랑 침대의 높이는 같다. 또 하나 뭐 있어요? 욕조하고 무슨 의자? 욕조하고 무슨 의자? 무슨 의자예요? 욕조가 어디 있어요? 목욕탕이잖아요. 그래서 목욕의자. 욕조하고 목욕의자의 높이 같다. 이동변기랑 침대 높이 같아요. 그러니까 높이를 물어보면 뭐가 뭐보다 높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아니면 낮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무조건 같다예요. 높이 물어보면. 그래서 밖에서 기다려주기를 원하면 문 밖에서 대상자의 상태를 살피라 그랬죠. 뭐 하면서 살펴야 돼요? 중간중간. 뭐를 해야 돼요? 예, 말을 시켜야 된다. 말을 시킨다. 중간중간. 44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2. 보행할 때는 연결관을 잠가둔다. 3. 소변이 배출되지 않으면 유치도뇨관을 교체한다. 4. 소변량이 적으면 연결관을 잠가둔다. 5. 아랫배가 아프다고 하면 연결관이 꺾여 있는지 확인한다. 정답은 네, 5번이죠. 아랫배가 아프다고 하면 연결관이 꺾여가지고 소변이 안 나온지를 살펴야 돼요. 수분 섭취는 제한이 아니라 권장한다라고 그랬죠. 보행할 때, 산책할 때죠. 산책할 때, 프로그램 할 때는 연결관은 열어둔다. 소변이 배출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유치관 교체는 간호사가 하는 거예요. 소변이 배출되지 않으면 유치도뇨관이 뭐 했는지 확인해요. 유치도뇨관이 꺾였는지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소변량이 적으면 이때도 꺾였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45번 시설에서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불쾌한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창문을 열고 기저귀를 교환한다. 2. 기저귀는 정해진 시간에 교환한다. 3. 기저귀를 교환할 때마다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4. 오염된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5. 대상자가 허리를 들 수 없으면 엎드리게 하여 기저귀를 교환한다. 정답은 4번이죠. 교환할 때 버리는 거는 바깥면이 보여야 돼요. 근데 시험 문제를 잘 봐야 될 거가 기저귀를 채울 때는
안쪽 면이 보여야죠. 안에가. 버릴 때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야 되고 채울 때는 안쪽 면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정해진 시간, 규칙적으로 교환한다 이러면 틀린 거고요. 기저귀 교환할 때마다 시설장한테 보고하면 한 대상자가 한 30명 되면 한 30번 보고해야 되죠. 아니면 또 뭐 보호자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써 있는 문제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대상자가 허리를 들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리는 게 아니라 옆으로 돌려서 교환해야 되겠죠. 창문은 다 갈고 나서 열어야 되는 거예요. 환기. 예. 46번 대상자의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의치를 끼운 채로 자게 한다. 2. 의치는 뜨거운 물에 삶아서 소독한다. 3. 의치를 표백제에 담가 변색을 막는다. 4. 위쪽 의치를 끼울 때는 손바닥으로 밀어서 끼운다. 5. 전체 의치는 위쪽 의치와 아래쪽 의치를 맞추어서 보관한다. 네. 5번이죠. 이거를 맞추어서 보관하는 거가 위아래를 이렇게 짝을 맞추려는 건 아니에요. 그냥도 못 맞춰요. 근데 물속에서는 더 못 맞춰요. 그래서 이거는 쌍을 맞추려는 거예요. 위쪽 의치, 아래쪽 의치를 한 통에다 넣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개에다 나눠서 넣는데 아래쪽 이빨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위쪽 이빨만 가지고 못 씹잖아요. 그래서 두 개가 있든지 없든지 어쨌든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의치는 끼운 채로 자는 게 아니라 몇 시간 동안 8시간 동안 빼놓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녁 식사하고 나서 빼놓으면 돼요. 빼서 물에 담가 놓으면 되죠. 닦아서. 그거 빼놓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잇몸의 압박 방지. 잇몸이 압박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녁 때는 8시간은 빼 놓아야 돼요. 근데 의치, 뜨거운 물 표백제 나오면 틀리는 거고요. 위쪽 의치를 끼울 때는 어떻게 했어요? 엄지와 검지로 잡아서 엄지가 들어가게요. 47번 침상에서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눈과 귀를 수건으로 덮고 감긴다. 2. 감긴 후 머리에 남아있는 물기는 자연 건조되게 한다. 3. 머리를 감긴 후 면봉으로 귀 속까지 닦아준다. 4. 대상자의 어깨가 침대 모서리에 오도록 눕힌다. 5. 머리 밑에 패드 한쪽을 대고 반대쪽 패드 끝은 물바지 양동이 안에 넣는다. 정답은 4번 땡이요. 4번은 어깨가 아니라 머리고, 그죠? 정답은 5번이에요, 5번. 침대에 여기에 방수포를 깔고 수건을 깔고 대상자의 어깨를 덮어줘요. 어깨와 가슴을 덮어줘요, 수건은. 그리고 요 방수포 위에다가 샴푸 패드를 올려놔요. 그래서 이 물을 부어주는데 물을 쭈루룩 흐르니까 이 패드의 끝은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 양동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 패드의 끝을 침대 밑으로 밀어 넣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을 뿌리면 침대 밑에가 한강이 되겠죠. 그래서 패드의 끝은 물바지 양동이 안에 넣어야 되고요. 눈은 수건 맞죠? 눈은 수건으로 덮고 귀는 솜으로 막아야죠. 솜으로. 감긴 후 머리에 남아있는 물기는 자연 건조가 아니라 헤어 드라이어로 말린다. 헤어 드라이어. 그리고 머리를 감긴 다음에 면봉으로 닦아주는데 귀 속이 아니라 귀 입구를 닦아준다 그러면 맞는데 귀 속 이거는 틀리는 거예요. 귀 안쪽도 틀리는 거고 귀 입구는 괜찮아요. 여기 귓구멍 입구 거기는 괜찮아요. 그리고 요 모서리에 대상자의 머리가 오게 해야죠. 어깨가 오면 어떻게 돼요? 머리는 여기가 있죠. 그래서 머리가 모서리에 와야 된다. 요 문제도 잘 나와요. 근데 머리를 어깨를 잘 바꿔서 내요. 이거는 48번 대상자의 세수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눈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2. 눈곱이 없는 쪽 눈을 먼저 닦는다.
3. 이마, 눈, 귀, 코 순으로 닦는다. 4. 입술과 그 주변을 알코올 솜으로 닦는다. 5. 코는 코 속을 제외하고 콧방울까지 닦는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5번은 땡이고요. 2번이죠, 2번. 이거 세수할 때는 콧구멍 속도 닦아야 돼요. 콧속도 닦아야 되고 콧방울도 닦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코털이 시험에 나오면 코털은 코 밖으로 삐져나온 거, 코 밖으로 삐져나온 털만 깎는 거고요. 닦아주는 거는 콧구멍 속까지 닦아주는 거예요. 닦는 거는. 예. 그 눈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눈이 이렇게 있으면 안쪽 코를 기준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야 되고 눈곱이 없는 눈을 먼저 닦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 눈을 닦아야 되고요. 닦는 순서는 눈, 코, 뺨, 입, 턱, 그 다음에 이마죠. 이마는 머리카락 쪽으로 닦으라 그랬어요. 이마는. 그리고 이마 다음에 옆으로 내려와서 귀, 귓바퀴, 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눈이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틀렸죠. 그쵸? 입술과 그 주변은 비눗물이에요. 비눗물. 비눗물로 닦는다. 그런데 눈은 비눗물로 안 닦아요. 눈에 비눗물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눈은 그냥 이렇게 깨끗한 꺼즈로 닦아야 되는 거고 물에 적신 꺼즈. 근데 이 주변은 비눗물로 해도 돼요. 알코올 아니에요. 49번 침상에 누워 지내는 대상자의 머리를 손질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머리카락이 엉겼을 경우 잘라낸다. 2. 기마귀 솜으로 양쪽 귀를 막고 손질한다. 3. 탈모 예방을 위해 이틀에 한 번씩 빗질한다. 4. 거울을 제공하여 머리 모양을 확인하게 한다. 5. 빗질 중간중간에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모근을 강화한다. 정답은 4번이죠. 머리카락이 엉겼을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물을 적셔서 빗는다. 그쵸? 물을 적셔서 빗는다예요. 귀마귀 솜으로 양쪽 귀를 막아요. 이거는 머리 감을 때. 머리를 감을 때는 귀마귀 손으로 여기를 막아요. 그런데 이거는 머리 빗는 거죠. 머리 빗는데 굳이 귓구멍을 막을 필요는 없죠. 그래서 틀리는 거고요. 머리는 매일 빗질한다. 이틀에 한 번씩이 아니라 매일 빗질한다. 빗질 중간에 머리카락 잡아당기면 화 나요, 안 나요? 화 나죠. 한 대 맞아요, 또 그러면. 그래서 빗질을 할 때는 여기 한쪽 머리를 잡고 여기 두피에서 모발 쪽으로 빗는다. 그럼 맞겠죠. 50번 여성 대상자를 목욕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팔은 어깨에서 손목 쪽으로 닦는다. 2. 유방은 쇄골에서 명치 쪽으로 닦는다. 3. 다리는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는다. 4. 회음부는 항문 요도 질순으로 닦는다. 5.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닦는다. 정답은 3번이죠. 이거는 목욕시킬 때는 말초에서 심장 방향이에요. 심장. 그러면 팔은 손목에서 어깨 쪽. 유방은 동그라니까 원을 그리듯 닦아야 되고요. 다리는 발끝에서 허벅지가 심장 방향이죠. 회음부는 요도, 질, 항문, 마지막이 회음부. 이렇게 5번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닦는다. 51번 다음 그림과 같은 휠체어를 사용할 때 대상자의 다리 길이에 맞춰 조절하여야 하는 부분은 가나다라 중에서 무엇일까요? 다리 길이. 라번이죠, 라번. 요거는 다리를 길이를 조정을 하는 거예요. 키가 큰 사람은 좀 늘려줘야 되고 키가 작은 사람은 좀 이렇게 좁게 해줘야 되잖아요. 짧게. 그랬을 때 요 밑에 나사가 있다는 거예요. 요 밑에 여기 있죠. 여기 나사를 좀 풀어가지고 다리 길이를 짧게 하든지 길게 하든지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만약에 잠금 장치에 대한 거를 물어봐요. 잠금 장치에 대해서 물어봤다라고 하면 몇 번이에요? 요 가번이죠, 가번. 가번하고 다번. 요거 타이어의 공기압하고 브레이크. 타이어 공기압. 타이어의 공기압은 적정 공기압을 해줘야지. 안 되면 바람이 너무 빠졌어요. 그러면 이게 밀리지도 않고 잠금 장치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타이어의 공기압이 너무 빵빵해요. 그러면 진동을 흡수를 잘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적정 공기압은 엄지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0.5cm 정도 눌렀을 때 0.5cm 정도 들어가는 거가 적정 공기압이라 그랬어요. 이 휠체어 그림 나올 때는 요거 다리 길이 아니면 타이어 잠금 장치에 대한 그 문제가 나와. 이 휠체어 그림이 딱 나왔을 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잠금 장치 아니면 다리 길이. 52번. 다음 그림과 같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침대로 옮길 때 두 명의 요양보호사가 각각 지지해야 하는 부위는 1. 겨드랑이와 가슴, 종아리와 발목. 2. 겨드랑이와 가슴, 넙다리와 발목. 3. 겨드랑이와 팔, 넙다리와 종아리. 4. 등과 허리, 종아리와 발목. 5. 등과 허리, 넙다리와 발목. 몇 번일까요? 3번. 네, 3번에 이 두 명이서 침대를 옮길 때는 우리가 휠체어에서 침대를 옮길 때는 이렇게 평행으로 놓든지 아니면 30에서 45도라고 했어요. 그런데 두 명이서 휠체어에서 침대를 옮길 때는 평행으로 놔야 돼요. 평행으로. 그래서 키 크고 힘센 사람이 뒤, 키가 크고 힘센 사람이 뒤에 서야 되고요. 또 한 사람은 다리 바깥에 서야 돼요. 그래서 키 크고 힘센 사람은 겨드랑이로 손을 넣어서 이 팔을 잡는 거예요. 겨드랑이로 손을 집어넣어서 팔을 잡아요. 대상자의 팔을. 또 한 사람은 다리 바깥에서 대퇴부하고 종아리, 다리 쭉 뻗게 해가지고 대퇴부, 넙다리죠. 넙다리와 종아리를 잡아요. 이거는 시험에 잘 나와요. 두 명이서 휠체어에서 침대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손의 위치. 53번. 다음 대상자가 지팡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 지팡이 길이를 결정하기 위한 손잡이의 높이는 1. 지팡이를 다리 옆에 세웠을 때 둔부 높이. 2. 지팡이를 다리 옆에 세웠을 때 가슴 높이. 3. 지팡이를 다리 옆에 세웠을 때 겨드랑이 높이. 4. 지팡이를 한 걸음 앞에 세웠을 때 가슴 높이. 5. 지팡이를 한 걸음 앞에 세웠을 때 겨드랑이 높이. 정답은 네, 둔부 높이라고도 나오고요. 이 둔부 대신에 엉덩이 높이라고 해요. 또 이 지팡이도 둔부 높이, 보행기도 둔부 높이, 또 지팡이 짚었을 때 팔꿈치 각도 30도, 또 보행기도 팔꿈치 각도는 30도에 똑같아요. 높이는 둔부 높이, 팔꿈치 각도는 30도.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 돼요. 54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바닥으로 옮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휠체어 타고 있는 사람을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가. 대상자에게 이동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나.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받침대를 접어서 발을 바닥에 내리게 한다. 다. 왼쪽 다리에 힘을 주어 바닥에 내려앉게 한다. 라. 대상자의 오른쪽 옆에서 어깨와 몸통을 지지해준다. 마. 왼손으로 바닥을 짚게 한다. 일단 가는 맨 앞에 나왔어요. 그쵸? 설명한다. 그 다음부터 보시면 되겠어요. 고민하시나요? 맨 마지막이 뭐예요? 맨 마지막. 맨 마지막. 뭐 하래요? 방바닥으로 내려앉히는 거죠? 휠체어에서 방바닥으로 내려앉히는 거잖아요. 그럼 맨 마지막에 뭐예요? 다번이죠. 다는 몇 개? 두 개죠. 그러면 가는 똑같고 맨 마지막은 뭐예요? 다잖아요. 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나머지는 답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다음 거 나하고 라를 봐요. 잠금장치 잠그는 거랑 라는 어깨와 몸통을 지지한대요. 뭐가 먼저예요? 잠금장치가 먼저죠. 그럼 답은 뭐예요? 2번이죠. 이거를 가나다라를 순서대로 딱 하려고 그러면 머리가 복잡해요. 왜냐? 선생님들 낙서를 못한다 그랬잖아요. 눈으로만 봐야 되니까 일단은 이 앞이 똑같은가 이 뒤에가 똑같은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뭔가를 보는 거예요. 어떤 거는 다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게 답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체크해 놓고 순서대로 한번 쭉 읽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찾아야지 위로 갔다 앞으로 갔다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위로 갔다 앞으로 갔다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하면 예, 위로 갔다 앞으로 갔다 해도 아무도 그냥 가만히 있네. 똑같은 얘기인데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그냥 읽기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험 보러 갈 때 가나다라 문제가 나오면 머리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풀으세요. 이거 풀다가 시간 다 가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나다라 문제는 일단 젖혀두고 그냥 다른 거부터 풀고 나중에 이 문제를 풀으시면 돼요. 55번 다음 그림과 같이 오른쪽 다리에 힘이 없는 대상자가 보행기를 사용하여 이동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1.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 왼쪽 다리 2. 오른쪽 다리, 보행기, 왼쪽 다리 3. 왼쪽 다리와 보행기, 오른쪽 다리 4.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보행기 5. 보행기,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네, 정답은 1번이죠. 보행기를 갖고 걸을 때는 양쪽 발이 똑같을 때는 순서가 보행기 가고 오른발 가고 오른발이 간 만큼 왼쪽이 가요. 그런데 한쪽이 불편해요. 이쪽이. 그러면 불편한 다리하고 보행기 이 앞에 나간 발만큼 나머지 발이 가는 거예요. 이거는 시험에 잘 나와요. 보행기 이거 이동하는 거는. 왜냐면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잘 나오는 문제예요. 지팡이도 그렇고. 자, 56번 복지용구 중에서 요실금 팬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거는 기저귀는 아니에요. 그냥 팬티예요. 1. 요실금 팬티는 세탁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실금량이 적을 때는 말려서 재사용한다. 3. 요실금 팬티 위에 일반 팬티를 더 집힌다. 4. 신체보다 한두 치수 큰 것으로 사용한다. 5. 사용한 팬티는 모아서 한꺼번에 세탁한다. 정답은 1번이죠. 요실금 팬티는 그냥 팬티예요. 그래서 세탁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요실금 팬티의 흘림량이 500ml 이상이면 사용 금지예요. 또 대상자가 안 벗어줘요. 세탁을 자주 하지 못하는 이런 대상자는 사용하면 안 돼요. 벗어줘야지 빠를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냄새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금기예요. 너무 많으면 기저귀를 차야지 요실금 팬티를 사용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 팬티 소변 이렇게 묻는 부위가 이렇게 거기 안에 스펀지처럼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뺐다 꼈다가 아니라 아예 박음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벗어서 세탁해서 말려서 또 사용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57번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씻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손을 씻은 후 젖은 수건으로 닦는다. 2. 손이 건조하면 손 씻기 횟수를 줄인다. 3. 세면대에 깨끗한 물을 받아 충분히 씻는다. 4. 손가락 끝을 반대편 손바닥에 문질러 씻는다. 5. 기침 후에는 흐르는 물과 비누로 10초 동안 씻는다. 정답은 4번이죠. 이 손 씻기 6단계 있죠. 6단계. 1단계는 손바닥끼리 비벼요. 손바닥끼리. 2단계는 손등을 비벼요. 3단계는 손가락 이렇게 사이사이 밀어요. 4단계는 노래할 때 이렇게 잡잖아요. 이렇게 손가락을 닦는데 노래할 때 비비듯이 닦고 5단계는 엄지손가락을 닦는 거예요. 엄지손가락.
근데 엄지손가락은 다른 시험 문제는 엄지손가락끼리 비벼서 닦는다. 근데 엄지손가락끼리 비비는 게 아니라 반대쪽 손바닥으로 엄지를 잡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벼서 닦는 거. 반대쪽 손바닥으로 엄지를 잡아서 닦는다예요. 마지막은 6단계. 6단계가 요거죠. 요거. 이게 4번이 6단계예요. 손가락 끝을, 손톱 밑에는 안 닦였잖아요. 그래서 손톱 밑에 있는 때를 반대편 손바닥에다 놓고 이렇게 문질러서 닦는 거예요. 이게 6단계. 그리고 5번. 5번은 기침 후에는 흐르는 물가빈으로 30초 동안 닦는다. 그래서 이 30초를 우리가 시계를 보면서 닦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곰새마리 노래를 한 번을 부르든지 아니면 곰새마리는 또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생일 축하 노래 한 번 부르면 15초예요. 2번 부르시면 돼요. 그냥 생일 축하합니다. 그 노래 있잖아요. 그거를 2번을 부를 동안에 손을 닦으면 30초 동안 닦는 거예요. 1번은 손을 씻은 다음에는 젖은 수건 아니고 마른 수건으로 닦아야 되고 손이 건조하다 그래서 손 씻기 횟수를 줄이는 건 아니에요. 배설물, 분비물 이런 거를 만졌을 때는 반드시 물과 비누로 닦아야 되고요. 물을 받아서 닦는 게 아니라 흐르는 물에 30초 동안 닦는다라는 거죠. 물 받는 거 아니에요. 58번 대상자의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길고 헐렁한 하의를 입힌다. 2. 하지 근력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3. 야간에는 화장실 표시등을 끈다. 4. 화장실에 가기 쉽게 침대 난간을 내려둔다. 5. 취침 시에는 침대를 요양보사의 허리 높이로 맞춘다. 정답은 2번이죠. 하지 근력 강화 운동을 하면 넘어지질 않죠. 낙상은 떨어지는 것도 낙상이지만 넘어지는 것도 낙상이에요. 침대에서 예를 들어 떨어졌어요. 높은 데서 떨어졌어요. 그건 낙상이에요. 걸어가다가 넘어졌어요. 그것도 낙상이에요. 그래서 다리에 근력 운동이 잘 되면 안 넘어지겠죠. 그래서 그거 뭐예요? 교각 운동. 누워서 다리를 무릎 세우고 다리 올렸다 내렸다 하는 이 운동이 뭐라 했어요? 보행 시 신체 안정, 낙상 예방. 그 문제로 시험에 잘 나오죠. 3번은 야간에 화장실 표시 등은 끈다가 아니라 켠다. 그리고 화장실 가기 쉽게 침대 난간을 내려놓으면 떨어지죠. 침대 난간은 올려둬야 돼요. 밤에도. 그리고 취침 시에는 허리 높이는 우리가 처치할 때는 요양보사의 허리 높이로 올려야지 이 위치가 덜 힘들어요. 그런데 잠잘 때는 침대는 가장 낮은 위치로 맞춰야 돼요. 낮은 위치. 59번 가정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은 1. 운동장이나 넓은 공터로 대피한다. 2. 흔들리는 동안에는 탁자 위에 엎드린다. 3. 흔들림이 잠시 멈추면 출입문을 잠근다. 4. 승강기를 타고 신속하게 밖으로 나간다. 5. 깨지기 쉬운 물건은 높은 곳에 올려둔다. 정답은 1번이죠. 운동장이나 넓은 공터로 대피를 해야 돼요. 근데 흔들리는 동안에는 어떻게 해요? 탁자 위에 올라가서 엎드려요? 탁자 밑에는 밑인데 다리 쪽, 탁자 다리 쪽에 밑에 있어야 돼요. 왜냐면 탁자가 콱 무너지잖아요. 가운데 쪽에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무너지면서 다칠 수가 있는데 다리 쪽에 있으면 다리는 그대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탁자 밑은 다리 쪽에 있어야 돼요. 다리 쪽, 탁자 다리 쪽에. 흔들림이 잠시 멈추면 어떻게 해요? 창문을 여는 거, 출입문을 열어야 도망을 가죠. 창문 열고 창문으로 뛸 건 아니니까 흔들림이 잠깐 멈추잖아요. 그럼 출입문을 얼른 열어야죠. 그래야지 글로 도망갈 거 아니에요. 승강기 타면 안 되고 깨지기 쉬운 물건은 잠금 장치가 있는 곳에다 넣어둬야 돼요. 높은 곳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흔들리면서 떨어지겠죠. 그래서 잠금 장치가 있는 곳에 넣어둬야 돼요. 60번 다음 그림의 세탁 표시에 따른 세탁 방법을 옳게 설명한 것은 1. 다림질하여 햇볕에 건조함. 2. 옷걸이를 빼고 뉘어서 건조함.
3. 옷걸이를 빼고 햇볕에 뉘어서 건조함. 4. 옷걸이에 걸어서 그늘에서 건조함. 5. 옷걸이에 걸어서 드라이 클리닝함. 정답은 4번이죠. 이게 그늘이에요. 그늘인데 옷걸이에 걸어서 그늘에 말려라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뉘어서 이렇게 나오면 그늘에서 뉘어서 말려라. 근데 이 그늘이라는 거는 색깔 있는 옷. 색깔 있는 옷은 그늘에서 말려야 돼요. 그래서 이 옷걸이에 해당되는 거는 색깔 있는 블라우스. 블라우스는 그 옷걸이에 걸어도 모양이 어떻게 돼요? 안 망가지잖아요. 그런데 니트는 옷걸이에 걸면 어떻게 돼? 쭉쭉 늘어나죠. 어깨 있는 데가. 그래서 뉘어서는 색깔 있는 니트 요거를 골라야 돼요. 그냥 이렇게 옷걸이에 걸어서 그늘에 건조한다 이 상태를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 어떤 옷을 걸어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나와요. 색깔 있는 거. 근데 만약에 햇빛이에요. 햇볕. 이렇게 하고 옷걸이. 그러면 하얀 티셔츠. 이런 거는 햇볕에 말려도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고르시면 돼요. 61번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거실 출입구에 문턱을 설치한다. 2. 다리 간격이 좁은 식탁을 사용한다. 3. 몸이 충분히 잠기도록 깊은 욕조를 선택한다. 4. 열고 닫기 편하도록 둥근형 문고리를 설치한다. 5. 현관 조명은 현관 밖과 발밑을 비출 수 있게 설치한다. 정답은 예, 5번이죠. 문턱은 있는 것도 없을 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설치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식탁은 어떻게 해요? 좀 다리 간격이 넓은 게 안정적이죠. 요렇게 좁아가지고 이게 안정적이겠어요? 이게 안정적이겠어요? 어떤 게 안정적이에요? 1번이 안정적이죠. 그래서 다리 간격이 넓은 식탁을 사용해야 되고 또 욕조에 물이 충분히 잠기도록 깊은 욕조는 위험하죠. 그죠? 그리고 4번은 열고 닫기 편하도록 둥근형 문고리가 아니라 일자형, 막대형 문고리를 사용한다. 이 막대형 문고리는 구멍이 있잖아요. 구멍. 그래서 이 구멍에다가 젓가락을 집어넣으면 문이 잠가도 열린다 그랬죠. 이 모양. 네, 막대형. 62번 대상자의 일상 업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보호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한다. 2. 동일한 업무를 재요청할 때는 스스로 하게 한다. 3. 업무를 대행하기 전에 준비할 자료나 경비를 점검한다. 4. 업무 대행에 불만족해 하면 다른 요양보호사를 연계해준다. 5. 서류 발급 업무를 대행하기 전에 요양보호사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다. 정답은 3번이죠. 이 문제도 잘 나와요. 업무에 대해서. 63번 방금 식사를 마친 시설 침해 대상자가 계속 밥을 달라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반응은 1. 방금 드셨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2. 이미 한 그릇 다 드셨어요. 잘 기억해 보세요. 3. 다음 식사를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4. 계속해서 식사를 달라고 하시니 제가 너무 힘들어요. 5. 식사량이 충분하지 않으셨군요. 점점 식사량이 느는 것 같아요. 정답은 3번이죠.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했어요. 이거는 이 답이 나오든지 아니면 식판을 치우지 않는다. 달력에 표시해 둔다. 이 셋 중에 하나예요. 같이 나오진 않아요. 64번 치매 대상자가 자신이 즐겨 입는 꽃무늬 스웨터를 접었다 폈다 하느라 잠을 자지 않을 때 대처 방법은 1. 스웨터를 입고 자자며 다독인다. 2. 늦었으니 내일 다시 하라고 한다. 3.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를 물어본다. 4. 세탁해 주겠다며 스웨터를 가져간다. 5. 수건으로 바꿔주고 계속하게 한다. 정답은 1번이죠. 지금 이 스웨터를 접었다 폈다 하는 거는 이거 지금 누가 가져갈까봐 불안해서 잠도 못 자고 계속 접었다 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입혀서 재우면 이건 내가 입고 있으니까 누가 안 가져가겠지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웨터를 입고 자자며 다독인다가 답이에요. 65번 치매 대상자가 밤낮이 바뀌어 점심 식사 후 계속 졸고 있을 때 대처 방법은 1. 침대로 가서 눕게 한다. 2. 따뜻한 우유를 제공한다. 3. 조용한 음악을 틀어준다. 4. 커튼을 쳐서 실내를 어둡게 한다. 5. 밤 동안의 수면 상태를 파악한다. 정답은 5번이죠. 밤에 잠을 못 자면 이게 지금 낮이잖아요. 낮인데 침대에 가서 눕게 하고 따뜻한 우유, 조용한 음악, 커튼 쳐서 실내 어둡게 하는 거는 지금 잠을 자게 만드는 거예요. 낮잠을. 그쵸? 그래서 이때 자면 또 밤에 못 자니까 밤 동안에도 안 자고 낮에도 안 자는지 밤에 안 자고 낮에 자는 건지 이런 수면 상태를 파악을 해서 밤에 안 자고 낮에 자면 일반 프로그램에 참석하게 한다. 아니면 산책을 나간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자꾸 움직이게 해서 밤에 잠을 자게 만들어야지 1번부터 4번은 아예 그냥 낮잠 자기 좋은 그런 상태이죠. 66번 치매 대상자가 목적 없이 집안의 이곳저곳을 배회할 때 대처 방법은 1. 방을 바꿔준다. 2. 창문을 열어둔다. 3. 색칠하기 활동을 하게 한다. 4. 취침 직전에 운동량을 늘려준다. 5. 실외에 배회 코스를 만들어준다. 정답은 4번? 잠자기 전에 운동량 늘려줘요? 실외에 배회 코스를 만들어주면 아주 나가라고 고사지는 거예요. 배회 코스는 실내에 만들어주는 거예요. 몇 번? 3번이죠. 주의 환기. 주의 환기예요. 색칠하기. 방을 바꿔주면 치매 대상자는 장소가 바뀌면 헷갈려요. 그래서 같은 장소, 같은 방법 이렇게 해야 되고 창문을 열어두면 나가죠. 배회인 사람은 나가요. 그래서 창문과 문을 잠근다. 이름 맞아요. 근데 열어두면 안 되고 또 취침 직전에 운동량 늘려주면 잠을 더 못 자요. 그리고 배회 코스는 실외가 아니라 실내에 만들어줘야 되고요. 67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반응은 치매 대상자가 어제는 목걸이를 가져가더니 오늘 금가락질 훔쳐갔어? 도대체 누구야? 그러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때 요양보호사는 1번 어르신 생각에는 누가 훔쳐간 것 같으세요? 2번 어르신 남을 자꾸 의심하면 안 돼요. 3번 어르신 서랍장에 있는지 함께 찾아봐요. 4번 금가락자 목걸이가 어떤 모양이에요? 5번 아드님께 더 예쁜 것으로 사오라고 할게요. 정답은 함께 찾아보는 거죠. 부정하지 말고 함께 찾아본다. 그런데 찾을 때는 대신 찾아주면 안 되고 본인이 찾을 수 있게 하라고 그랬어요. 서랍을 열었는데 목걸이가 나왔어요. 금가락지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싹 닫고 다른 데 찾으면서 어르신이 이쪽 찾고 제가 이쪽 찾을게 해서 어르신이 찾아야 돼요. 그냥 내가 서랍 열었는데 금가락지가 나왔어. 아이고 어르신 여기 있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도둑 니은 되는 거예요. 도둑 니은. 남자도 니은 여자도 니은. 그쵸? 예. 왜 그러냐면 이 대상자가 본인은 다 찾아봤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찾을 때는 없었는데 이 사람이 와서 찾았는데 있다 그러면 내가 찾으니까 몰래 갖다 놓고 여기 있다고 한다라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도둑으로 몰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함께 찾아보되 대상자가 찾게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68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반응은 치매 대상자가 문을 발로 차면서 왜 나를 무시해 너희들은 얼마나 잘났어 그러고 소리 지르고 막 발로 차고 난리가 났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1번 이렇게 문을 발로 차면 문이 부서져요. 2번 어르신 발 다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3번 이러시면 여러 사람이 깜짝 놀라잖아요. 4번 누가 어르신을 화나겠어요? 5번 다른 방으로 가서 어르신의 전성기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한다. 몇 번일까요? 5번이죠. 지금 이제 한성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전성기 때도 한성질을 하셨겠죠. 그러면 이제 전성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면 본인의 잘 나갔던 이때 이야기를 막 하다 보면 기분이 좋아지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요거. 너희들 얼마나 잘났어? 막 무시해. 아니면 또, 뭐, 내가 장군이라고 장군을 따르는데 안 따른다고 막 화내요. 그러면 뭐예요?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틀어준다예요. 답이. 이제 막, 내가 장군인데 내가 장군이다 나를 따르라 그러는데 어르신들이 안 따라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 내가 장군인데 따르라 그러는데 안 따른다 막 이렇게 화가 났잖아요. 그러면 답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틀어준다가 답이에요. 그런데 사극 틀어주면 안 되겠죠. 사극. 사극 틀어주면 거기 장군 또 나올 거 아니에요. 병사들 나오고 그럼 저놈들도 안 따라온다고 더 화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틀어주는데 뭐 노래나 막 이런 거 틀어줘야지 사극 틀어주면 안 돼요. 장군이라고 그럼 나를 따르라 그러고 화내는 분은 실제로 있어요. 시험 문제에. 69번 제가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딸을 보러 간다며 현관문을 열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반려견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한다. 2. 밖이 어두워서 못 간다고 설명한다. 3. 딸 집에 어떻게 갈 것인지 물어본다. 4. 현관문을 열어주고 바람을 쐬게 한다. 5. 커튼을 걷어서 저녁이 되었음을 알게 한다. 석영증후군이죠. 정답은 반려견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한다. 좋아하는 인형을 갖고 계시게 한다. 이런 쪽으로 가야 돼요. 석양증후군은 친근감 있는 거가 있어야 마음이 안정이 된다는 거죠. 70번 시설 치매 대상자가 프로그램 중 바지를 벗는 행동을 자주 할 때 대처 방법은 1. 편안한 바지로 갈아입혀 본다. 2. 바지를 입으라고 큰 소리로 말한다. 3. 스스로 바지를 입을 때까지 기다린다. 4. 가족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퇴소를 권한다. 5. 바지를 벗으려고 할 때 손을 꽉 잡아 제지한다. 정답은 1번이죠. 바지를 벗으려고 할 때 바지가 너무 꽉 꼬여서 그래서 벗으려고 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편안한 바지로 갈아입혀 봐가지고 별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성적인 행동도 아니고 불편해서 하는 행동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편안한 바지로 갈아입혀 본다. 71번 경증 치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활동에 참여할 때 향상될 수 있는 인지 기능은 과일 가게에서 살 수 있는 것을 말해보기, 미음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말해보기, 1. 계산력, 2. 통제력, 3. 친화력, 4. 수능력, 5. 언어 능력. 몇 번이에요? 이건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과일 가게에서 살 수 있는 거 얘기하면 뭐 있어요? 아, 사과를 제일 좋아하시는군요. 선생님이 사과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부터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사과, 귤, 배, 바나나 막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언어를 끊기지 않고 계속 하는 거는 언어의 유창성이에요. 또 미음으로 시작하는 거 뭐 있어요? 뭐 마술도 있고 뭐 있어요? 미음, 마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 안 끊기게 계속 하는 거 이게 언어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5번 언어 능력에 대한 거다. 그래서 이게 남자분들한테 뭐예요? 그 생선 가게에서 살 수 있는 거 대보세요. 그럼 남자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남자들한테는 도로를 달리는 운송기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뭐 자전거, 자동차 뭐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생선 가게에서 살 수 있는 생선의 종류를 한번 내보세요. 이렇게 하면 말을 더 잘하겠죠. 못하는 거를 알려주고 말하라고 하면은 그거는 훈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언어에 대한 거다. 72번 대화를 하면서 딴정을 부리는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나전달법으로 의사소통한 경우는 1.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2. 당신은 저와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은가 봐요. 3. 당신은 소통하기 어려운 사람이군요. 다음에 다시 이야기해요. 4. 많이 바쁘신가 봐요. 다른 일을 하시면서라도 제 이야기를 집중해 주세요. 5. 다른 곳을 보고 있으니 어디까지 들었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하네요. 정답은 5번. 나전달법은 나의 생각을 전달하라고 했잖아요. 내가 답답한지, 내가 걱정이 되는지, 내가 조바심이 나는지 이거는 상대방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얘기해야 돼요. 만약에 어르신이 식사를 안 해요. 그러면 어르신이 식사를 안 하시니 건강이 해칠까봐 제가 걱정이 되네요. 이거는
내가 걱정하는지를 대상자가 모르잖아요. 내 생각을 전달하는 거가 나전달법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73번 치매 대상자의 병원 방문을 도울 때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가 치매 환자임을 인식시킨다. 2. 요양보호사가 동행한다고 말해주며 안심시킨다. 3. 대상자가 방문 이유를 알고 있는지 질문하여 확인한다. 4. 병원에서 검사 후 진료받고 약을 탈 것이라고 설명한다. 5. 치매의 정도가 심해질 수도 있다고 분명하게 말해둔다. 정답은 2번이죠. 대상자한테 설명한다 안 된다 그랬잖아요. 또 질문해서 확인해도 치매 대상자의 특징은 금방 잊어버린다. 그쵸? 금방 잊어버려요. 대상자한테 요양보호사가 동행할 거다 해서 안심을 시켜준다라는 거예요. 74번 시각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를 만나면 신체 접촉으로 알린다. 2.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방향을 설명한다. 3.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물은 만져보게 한다. 4. 지시대명사를 사용해 사물의 위치를 이야기한다. 5. 대상자와 걸으며 이야기할 때는 요양보호사가 반보 뒤에서 따라간다. 정답은 3번이죠. 시각장애 대상자 보이지도 않는데 갑자기 몸을 만져요. 깜짝 놀라겠죠. 그리고 방향을 설명할 때는 요양보호사가 아니라 대상자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거는 대상자한테 만져보게 하면 돼요. 촉감이나 막 이런 거. 지시대명사 여기 저기 막 이렇게 하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75번 언어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이야기하는 동안 음악을 틀어놓는다. 2. 한 번에 여러 내용을 명확하게 이야기한다. 3. 알아들은 내용을 요약하여 이야기해 보게 한다. 4. 눈을 깜빡이거나 손짓으로 의사를 표현하게 한다. 5.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기 전에 다음 질문을 한다. 정답은 4번이죠. 말을 못하니까 몸짓, 손짓 이런 걸로 해서 표현하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언어장애 대상자가 좀 잘 못하긴 한데 언어를 표현하면 어떻게 해요? 칭찬을 해줘야 돼요. 잘한다 잘한다. 그게 무슨 역할? 잘한다 잘한다 해주는 거는 격려하는 건데 무슨 역할? 동기 유발자의 역할이다. 76번 입에서 막 맴돌죠? 입에서 막 나올랑말랑 머리는 생각하는데 입이 협조를 안 해요. 76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대상자를 일관성 있게 대한다. 날짜, 시간, 사람을 자주 인식시킨다. 주의사항을 그림이나 문자로 제시한다. 1. 시각장애 대상자 2. 언어장애 대상자 3. 행동장애 대상자 4. 진압력 장애 대상자 5. 공간지각력 장애 대상자. 정답은 진압력이죠. 사람, 시간, 날짜 나왔어요. 77번 대상자가 떡을 먹다가 갑자기 다음 그림과 같은 증상을 보일 때 대처 방법은 1. 즉시 심폐소생술을 한다. 2. 따뜻한 물을 마시게 한다. 3. 손가락을 넣어 떡을 빼낸다. 4. 떡이 육안으로 보이면 큰 기침을 하게 한다. 5. 고개를 뒤로 젖히게 한 후 명치를 눌러준다. 정답은 4번이죠. 이렇게 서 있는 거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입에 떡이 보여요. 그러면 큰 기침을 하게 해요. 그런데 떡이 좀 튀어나왔는데 내가 손으로 딱 잡을 수 있으면 빼면 돼요. 근데 요게 달랑말랑 하면 손가락 넣으면 안 돼요. 이거 넣었다가 더 밀어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큰 기침을 하게 했는데 안 나와요. 더 이상. 그러면 뒤에서 하임리히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정신있게 이렇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심폐소생술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다가 이게 떡이 더 깊숙이 들어가서 의식이 없어져요. 그때는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빼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78번 산책하던 대상자가 넘어져 발목 골절이 의심될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온찜질을 해준다. 2. 발목 부위를 붕대로 압박한다. 3. 발목이 움직이는지 돌려보게 한다. 4. 손상 부위의 뼈에 변형이 있는지 관찰한다. 5. 침대에 눕히고 발을 심장 위치보다 낮게 내려준다. 몇 번이에요?
땡. 2번보다 더 좋은 게 있죠. 몇 번이에요? 돌려보기 한다? 돌리거나 흔들거나 뭐 터는 거 안 된다 그랬어요. 4번이죠. 4번이 없으면 붕대로 감아준다 될 수 있어요. 움직이지 않게. 그런데 손상 부위의 뼈에 변형이 있는지 관찰해서 변형이 있으면 이거 골절이 있는 게 보이잖아요. 툭 튀어나왔던 거 하면. 온찜질 아니고 냉찜질이에요. 그래서 변형이 있는지 관찰한다가 답이에요. 79번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심장 리듬을 분석한 후 패드를 부착한다. 2. 심장 리듬 분석 중에도 가슴 압박을 지속한다. 3. 충격이 전달된 즉시 대상자의 반응과 호흡을 재확인한다. 4. 심폐소생술 중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전원을 켠다. 5. 패드는 대상자의 오른쪽 중간 겨드랑이 선과 왼쪽 빗장뼈 밑에 붙인다. 정답은 5번 땡이에요. 오른쪽 빗장뼈죠. 오른쪽 겨드랑이가 아니라 오른쪽 빗장뼈 왼쪽 겨드랑이 중간. 몇 번이에요? 4번이죠.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데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했어요. 그러면 열일 젖히고 빨리 전원 켜서 부착을 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자, 1번은 패드를 부착한 후에 리듬이 분석이 되고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가슴 압박 안 한다 그랬죠. 만져서도 안 돼요. 이게 리듬이 뛰는 게 대상자의 심장이 뛰는지 내가 건드려서 이런 반응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충격이 전달된 즉시 대상자의 반응과 호흡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가슴 압박을 해주라 그랬죠. 몇 분 동안? 2분 동안. 2분 동안 해야 돼요. 왜냐면 2분마다 리듬이 분석이 돼요. 리듬이. 그 다음에 패드는 오른쪽 중간이 아니고 오른쪽 빗장뼈, 왼쪽 겨드랑이 중간. 그래서 조수석에서 안전벨트 차는 그 위치라 그랬잖아요. 오른쪽 요거 빗장뼈, 여기 빗장뼈 밑에 하나, 왼쪽 겨드랑이 하나. 완전 조수석에서 이거 벨트 묶는. 근데 여기는 오른쪽 중간 겨드랑이 선이라 그랬잖아요. 오른쪽 빗장뼈예요. 80번 심정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나다라마 순서 보세요. 몇 번이에요? 3번이요? 3번은 이미 끝났어요. 일단 가로 시작해요. 반응 확인. 몇 번이에요? 1번에. 1번은 가는 반응 확인. 반응 확인 1번. 2번 도움 요청. 어디에? 119에 도움 요청해요. 3번 가슴 압박. 가슴 압박. 4번은 인공호흡. 인공호흡.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30대 2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제세동기가 오면 제세동기를 달아서 제세동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만은 맨 마지막이잖아요. 그쵸? 제세동 하는 거는 4개 중에 고르는 건데 1번 반응 확인, 2번 도움 요청, 3번 가슴 압박, 4번 인공호흡. 그쵸? 근데 이걸 하고 있는데 가슴 압박을 하고 있고 인공호흡 할 차례인데 제세동기가 왔어요. 그러면 열일 젖히고 인공호흡까지 끝나고가 아니라 바로 제세동기를 달아주라는 거예요. 앞에 문제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답이에요. 1번이 답이에요. 네, 여기까지 45문제 고생하셨습니다.